저희가 오늘부터 하게 될 내용은요. 저희가 그동안 학습한 웹 서비스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론트엔드를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 백엔드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JSP, 서블릿,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것들을 다 총 합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서비스에서 카페 혹은 블로그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죠. 여기는 그냥 제가 참고로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 본 겁니다. 네이버 카페 들어가서요. 그냥 뭐 여행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위쪽에 이렇게 보이던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본 거고요. 보면 대부분의 그 카페나 네이버만이 아니고요. 모든 웹 서비스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자세히 보시면. 그 웹페이지의 그 첫 화면을 보여주는 어떤 그 메인 화면이 있고요. 뭐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요즘은 이쪽 부분을 동영상 뭐 이렇게 일정한 시간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미지가 바뀌는 그런 거를 만들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뭐 그런 그 어떤 메인 타이틀에 해당하는 뭔가 이미지나 글자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들이 있어요. 그 웹 서비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뉴들. 여기서는 공지사항, 이벤트, 자유 게시판, 후기, 팁, 뭐 이런 메뉴들이 있는 거죠. 메뉴들을 위쪽에 배치할 수도 있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의 메뉴들은 전부 다 그 내 서비스 내에서 이 서비스를 하는 카페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가장 주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체 글의 목록, 전체 글의 목록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뭐 그것 말고 뭐 어떤 여기 보시면 푸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 푸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광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첫 화면에서는 여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전체 글의 목록을 보여주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글의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그 글의 상세 내용이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 거고요. 밑에 보니까 뭐 댓글들이 있네요. 그죠? 시간이 되면 댓글 기능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 목록이 보여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그 글에 대한 그 내용 상세 보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 상세 보기를 하려면 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목록이 보여지려면 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글을 작성하는 메뉴가 어딘가에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유 게시판 이렇게 들어가면 자유 게시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글 목록이 보일 거고요.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메뉴가 있고 글쓰기가 없나요? 어딘가에 아마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글쓰기가 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로그인을 하면 글을 쓸 수가 있고 글을 쓰면 그게 목록에 보이고 이런 그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다 뭐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고 지금 로그인하라 그러죠. 이런 기능도 만들어 볼 거예요. 자유 게시판에서 글을 읽으려고 클릭을 하니까 로그인한 사용자만 글을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글을 읽지 못하게끔 되어 있죠. 이런 기능도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런 것도.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조는 이 카페 글하고 비슷할 거예요.
카페글하고 비슷할 거고 이런 식의 서비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하루에 다 끝내지는 못할 거고요. 좀 길게 긴 호흡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잘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단계를 따라오시고 오늘부터 내일, 모레 뭐 이렇게 한 3일 정도에 거쳐서 하는 내용이 전부 다 쭉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놓쳐버리면 내일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내일 놓쳐버리면 모레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주시고요. 수업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거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왜 게시판 기능, 이런 자유 게시판과 같은 카페와 같은 이런 기능을 만드느냐? 근데 사실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여기 이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포털을 볼까요? 포털을 보면 다음이죠. 예. 보시면 이렇게 글 목록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사 제목, 첫 화면에 기사 제목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이 기사 제목이 나오는 거 하고요. 기사 제목이 나오는 거 하고 두 개의 사이트를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개의 사이트는 생긴 모양이 완전히 다르지만요. 첫 번째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목록들이 이렇게 보여준다. 여기서는 테이블처럼 보이죠. 딱 보기에도 그냥 얘네들 테이블로 만들었겠지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쵸? UI를 테이블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는 이거는 테이블로 만들었을지 뭐 아니면 뭐 리스트 아이템으로 만들었을지 조금 애매하죠. 네, 뭐 그런 것들은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어쨌든 여기에서 목록의 제목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여기에서 기사의 제목들이 쭉 보여주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어떤 형식으로 보여주느냐 뷰의 차이점일 뿐이지 요청 주소를 URL 주소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냈어요. 그럼 웹서버는 이 글 목록을 가져오기 위해서 글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웹서버. 와스라고 부르죠.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웹서버는요.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글 목록들을 보여주겠죠. 글 제목은 뭐가 있고 작성자는 누구고 작성 시간은 언제고 그 다음에 뭐 조회수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웹서버는 JSP에서 HTML을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HTML을 리스폰스로 보내줄 거랍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테이블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이 포털을 볼 때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죠. 브라우저는 요청을 보냈어요. 브라우저가 다음 웹페이지를 보여주세요 하고서 요청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서버가 있을 거 아니야. 카카오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카카오 서버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가 있을 거고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니까 기사들을 누군가 작성을 했을 거예요. 기사의 내용을. 그 기사의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란 얘기죠. DB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는 DB한테 지금 어떤 거를 보여줘야 돼? 실시간 이슈가 뭐야? 하고
그 가장 최근 DB에서 검색을 하면 되는 거죠. 조회수가 가장 많은 기사 제목들 뭐 이런 식으로 DB에다가 그런 항목들만 만들어두면 된단 말이에요. 뭐 가장 업데이트 시간이 가장 빠른 기사 제목들 이렇게 하면 실시간 가장 최근 뉴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기사 제목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랭킹 뭐 그런 기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웹서버가 리퀘스트를 보내게 될 것이고요. 웹서버가 셀렉트 검색을 하게 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셀렉트한 내용을 보내주면 다음 웹서버가 HTML을 만들어서 리스폰스를 보내줄 거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웹포털을 만들든 카페 게시판을 만들든 그 안에서 그 프론트와 백엔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게시판을 하나 완성을 해보면 이제 웹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 현업에 가셔서 그런 그 현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글쓰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사를 보다가 밑에 여기 댓글 요즘 댓글 다는 게 없어졌나요? 네. 뭐 댓글을 달 수도 있는 거고요. 댓글을 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글을 작성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포털만이 아니고요. 포털만이 아니라 그 뭐 쇼핑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게시판과 쇼핑몰이 다를 거 없어요. 쇼핑몰 뭐 들어갈까요? 그냥 아무거나 들어갈게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자, 보죠. 첫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첫 화면에서 굉장히 달라 보이죠. 이 쇼핑몰과 카페는 굉장히 달라 보이죠. 근데 다를 게 있을까요? 다르지 않아요. 이 첫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뭐 상품의 목록이라든가 사진들이라든가 뭐 카테고리라든가 그다음에 인기 상품 이런 것들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뭐 브라우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보내는 거죠. 요청을 보내면 웹서버는 쇼핑몰이라고 하는 웹서버가 있단 말이에요. 웹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뭐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 로그인을 했으면 그 사람이 자주 보던 상품이 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요. 그다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요. 뭐 A라고 하는 사용자는 뭐 의류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를 많이 봤었고, 뭐 B라는 사용자는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봤었다. 뭐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면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웹서버가 그 사람에 대한 맞춤 페이지를 만듭니다. 근데 맞춤 페이지는 일단 템플릿은 다 똑같아. 단지 그 안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상품들이 달라질 뿐이지, 템플릿은 JSP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검색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걸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와스가 이걸 완성을 하면 HTML을 JSP로 완성을 하면 그걸 리스폰스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브라우저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게시판에서 이 글 목록을 테이블로 보여줄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하는 서비스, 쇼핑몰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은 방식으로 단지 보여지는 내용, 그 다음에 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서비스의 내용, 이런 것들만 달라질 뿐이지 그런 것들을 바꿔주면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이런 페이지, 요거랑 비슷한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랑 비슷한 페이지를.
수업 시간 중에는 저희가 여기를 아주 예쁘게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미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까지만 꾸밀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팀 프로젝트를 하실 때 뭐 부트스트랩이나 혹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져 있는 어떤 테마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예쁘게 꾸며주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고요. 저는 그 UI를 꾸미는 거는 최소한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네, 자, 저희의 목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 수업 시간에 하게 될 그런 목적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JSP를 이용을 할 거고요. 서블릿을 이용할 거고 MVC 디자인 패턴을 사용을 할 거고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를 이용을 할 거예요. MVC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MVC라고 하는 거는 아키텍처 패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아키텍처 패턴이고요. 저희가 자바 시간에 했었어요. 연락처 이렇게 만들면서 MVC 디자인 패턴을 설명을 드리긴 드렸었어요.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의 관점으로 구분해서 컴포넌트화 해서 개발하는 그런 패턴을 MVC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 거고 뷰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 거고 컨트롤러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 MVC 디자인 패턴에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델 1과 모델 2가 있습니다. 모델 1은 페이지 컨트롤러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2는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주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MVC 디자인 패턴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그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어플들 있죠. 스마트폰 어플들. 아이폰이나 혹은 안드로이드. 이제 두 개로 굳어졌죠. 안드로이드 폰의 애플리케이션 구조도 MVC 디자인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폰도 그 애플리케이션 구조가 MVC 디자인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네. 거기서 다 파생되어진 MVC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그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봐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업종으로 가시더라도 웹 개발에서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뭐 이렇게 가시더라도 아마 익숙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MVC 구현 프레임워크에는 뭐 스트러트, 스프링, 장고, 파이썬 등등등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MVC 디자인 패턴을 개발하기 쉽게 뭐 라이브러리화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라이브러리보다는 조금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툴이에요, 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개발하는 툴이 있는데 그런 툴들이 뭐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장고라고 하는 게 있고 등등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프링은 주로 자바 계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꼭 자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자바 계열에서 많이 이용이 되어 왔었고요. 장고는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만들 때 장고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요. 장고가 MVC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요즘은 뭐 PHP나 이런 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과거에 정말 한 20년 전? 그때는 PHP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PHP는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델은 개발자가 처리할 데이터를 표현하는 클래스. 데이터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비즈니스 규칙을 표현하는 클래스.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모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뭐와 테이블의 역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의 역할을 해주는 게 모델이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과 모델이 1대1로 매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 웹 서비스를 만들면서 게시판이라고 하는 웹 서비스를 만들면서 테이블을 만들게 될 거예요. 자, 아까 그 게시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게시판을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게시판 보여줄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테이블로 보여줄 때. 제목이 있었죠, 제목.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글을 작성한 작성자 아이디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시간 정보가 언제 그 글이 만들어졌느냐 시간 정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조회수 같은 게 있었죠. 조회수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혹은 뭐 또 뭐가 있을 수도 있냐면 댓글 개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자,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려면 이런 정보들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을 읽어왔을 때, 셀렉트 했을 때 그거를 자바 코드 내에서 이 결과들을 뭐 리스트로 만든다거나 혹은 JSP에서 HTML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이용을 해야 되죠. 이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클래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그 웹 서비스를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클래스, 자바 클래스 그거를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델. 뷰는 쉽죠. 이게 뷰예요. 그죠? 화면에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화면에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 뷰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는 우리가 JSP로 만들게 될 거예요. JSP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HTML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TML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적으로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그제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EL, Expression Language, 그 다음에 JSTL, JSP, Standard Tag Library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HTML 코드를 JSP에서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로직을 처리하는 클래스고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한다. 뭐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결국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컨트롤러도 컨트롤러를 여러 가지 계층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사용자가 보내준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컨트롤러. 리퀘스트를 뭐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이런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웹서버가 있고 그죠? 웹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웹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서 select 하면 결과를 보내주고 insert 하면 insert 결과를 보내주고 update 하면 update 결과를 보내주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연결을 관리하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가장 끝단이에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그런 녀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로직만을 처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쇼핑몰을 예로 들자면요. 사용자는 내가 장바구니에 내용물들을 담은 다음에 구매 버튼을 딱 누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배달 많이 시켜보지 않으셨어요? 요즘? 네. 배달의 생각을 해보세요. 배달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구매 버튼을 눌러요. 구매라고 하는 게 리퀘스트란 말이에요. 리퀘스트가 웹서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웹서버는
이 구매라고 하는 요청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생각해 보죠. 우선 뭐 네, 그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없으면 아예 띄워주면 안 되겠지만 상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이력을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A라고 하는 사용자가 뭐 B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C라고 하는 음식을 시켰다 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어플에서 그 사람이 주문한 내역을 나중에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구매라고 하는 요청이 단순하게 그 음식만 보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될 테이블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사용자 테이블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구매 이력에 대한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리를 하는 그 음식점들에서는 어떤 음식점에서 어떤 주문이 나갔다라고 하는 걸 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 테이블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점 테이블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주문에 관련된 테이블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문 상태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나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그 처리를 해야 될 테이블들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또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서비스가 얽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또 여러 가지 계층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모델 뷰 컨트롤러만 있는 것 같지만 이 컨트롤러 부분이 다시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져요. 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VC 패턴은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해요. 장점은 여러 가지 하나의 모델로 여러 가지 뷰를 구현할 수 있다.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가 있다. 어떤 영역에서 컴포넌트의 변경이 발생해도 다른 영역의 컴포넌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레고 블록을 사용하듯이 블록 하나를 다른 블록으로 바꿔 끼우면 전체적인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단점만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해요. 자, 그렇게 모델 뷰 컨트롤러로 분리를 하고 컨트롤러에서도 다시 또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키텍처 자체가 복잡해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자바 시간에 연락처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그거 하나를 MVC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랬던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네. 아직도 MVC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죠. 아닌가? 이젠 잘 아세요? 네. 복잡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현하지? 이렇게 안 해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굳이 MVC까지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클래스를 몇 개 줄여서 더 적은 개수의 클래스만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복잡하다라는 단점은 정말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MVC의 복잡성 때문에 좀 더 그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MVC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큰 틀은 유효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었는데,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뭐 다른 A라고 하는 거를 컴포넌트를 A를 쓰지 않고 B라고 하는 걸로 바꿔도 그 다른 곳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다른 컴포넌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는데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자 모델 1과 모델 2의 차이점, MVC 모델 1과 모델 2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1은 우리가 코드로 구현하진 않을 거야. 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저희가 서블릿을 JSP 첫 시간에만 서블릿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다 JSP로만 했었죠. 그게 모델 1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요. 리퀘스트를 JSP가 받아요. 원래 JSP는 HTML을 가지고 있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면에 뷰를 만들어주는 녀석이었는데 JSP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자바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JSP가 뭐 스크립틀릿이라든가 등등등. 그 다음에 뭐 JSP 액션 태그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바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JSP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들을 가지고 온 거를 다시 JSP가 HTML로 만들고 그리고 응답을 보내줘요. 이게 모델 1 구조예요. JSP가 요청 처리도 하고 뷰도 만들어준다. 요청 처리하는 거는 컨트롤러가 해야 될 일이고 뷰 처리는 뷰가 해야 되는 일이죠. 컨트롤러와 뷰가 합쳐져 있는 구조. 이게 모델 1 MVC 구조입니다. 장점은 구현이 쉽죠. JSP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J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들만 별도로 더 만들면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거나 서비스를 하기 위한 클래스들만 더 만들고 리퀘스트,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처리, 그 다음에 HTML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JSP가 다 담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JSP의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했었던 방식이 바로 MVC 모델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쪽은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이쪽은 우리가 더미 데이터만 가지고서 했었죠. 더미 데이터만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컨트롤러와 뷰가 뒤섞여 있어서 코드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JSP 파일을 여러 사람이 개발을 해야 돼요. 웹 퍼블리셔도 만들어야 되겠죠. JSP를 건드려야 되겠죠. HTML은 이렇게 만들고 뭐 여기에다가 테이블 만들고 뭐 여기다가 리스트 만들고 이런 식으로 웹 퍼블리셔가 JSP 파일을 수정해서 뷰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자바 개발자가 뭐 DB를 연결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DB를 연결하는 거라든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호출하는 코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여기다 작성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JSP 파일을 여러 개발자가 웹 퍼블리셔도 자바 개발자도 같이 개발하고 코드가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프로젝트가 커지게 되면 이제 유지 보수가 힘들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코드가 되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MVC 모델 2 프론트 컨트롤러 방식이에요. 프론트 컨트롤러 방식이고요. 서블릿이 요청을 처리를 하고요. JSP가 뷰를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구별을 해버린 거예요. 요청 처리는 누가 하자? 서블릿이 담당하자. 뷰는 누가 만들자? 뷰는 JSP가 만들자. 여기를 완전히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웹 퍼블리셔들이 JSP를 만들어주고 최소한의 자바 코드만 거기에 필요하도록. 그래서 웹 퍼블리셔들이 쉽게 자바 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JSTL 같은 것들을 만든 거예요. 태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EL이나 JSTL 같은 그런 문법이 생겨난 거죠. 모델 2도요. 단일 서블릿이 모든 요청을 처리할 거냐, 요청들마다 서블릿을 따로 만들 거냐, 뭐 이런 또 패턴들이 또 있어요. 요청들마다 서블릿을 다 따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서블릿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하나의 서블릿에서 그 모든 요청들을 다 받아보고 그 모든 요청을 이제 분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모든 요청을 서블릿 클래스를 딱 하나만 만들 거예요. 모든 요청을 딱 하나의 서블릿에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요청을 서블릿에서 요청 주소를 파악한 다음에 요청 주소별로 뭐 JSP를 연결을 하거나 또 다른 컨트롤러를 연결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든 요청이 끝나게 되면 JSP 페이지로 포워드나 리다이렉트를 해서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최초 요청을 받아들이는 녀석은 컨트롤러밖에 없어요. 필터나 리스너가 있을 수는 있고요. 컨트롤러가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고요. 컨트롤러가 모델 클래스를 사용해서 중간에 어떤 다른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주고받고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만들기 위한 모든 정보들이 다 완성이 되면, 마련이 되면 그 정보들을 누구한테 줄 거냐? JSP한테 줄 거예요. 컨트롤러가. 리퀘스트를 받고 모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처리들을 한 다음에 그 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JSP한테 줄 거예요. 그럼 JSP가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 거다? HTML을 동적으로 생성을 해줄 거예요. 동적으로 생성하면 그 결과가 리스판스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런 구조가 MVC 모델 2 구조예요. 자, 앞에 있는 그림을 다시 그린 겁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다시 그린 거고요. MVC를 활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구조인데 요 이름들 잘 봐주시고요. 컨트롤러가 있을 거예요. 서비스 레이어가 있을 거고요. DAO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서비스 레이어를 비즈니스 레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DAO를 퍼시스턴트 레이어라고 부르기도 할 겁니다. 뷰. 사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컨트롤러고요. 컨트롤러가 3개의 레이어, 계층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래서 MV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모델. 이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랑 같을 거고요. 혹은 비슷할 거고요. 모델 클래스가 있을 거고 뷰, HTML을 만들어주는 JSP, 뷰가 있고요. 컨트롤러라고 했는데 이 컨트롤러 부분이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의미의 컨트롤러와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비스 레이어와 그 다음에 오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만 담당하는 퍼시스턴트 레이어라고 하는 3개의 레이어로 구성을 할 거예요. 자바 시간에 했었던 것보다 더 복잡해지겠죠. 더 복잡해질 겁니다. 우리가 다오 이거는 우리 자바 시간에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얘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이런 구조로 만들 거고요. 요거를 조금 더 다르게 그려본 게 이 부분이 이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고요. 그 보낸 리퀘스트를 프론트 컨트롤러, 하나의 컨트롤러가
이게 서블릿이에요. 얘가 서블릿. 서블릿이 리퀘스트를 받아요. 서블릿은 자기가 받은 그 리퀘스트를요, 델리게이트 위임합니다. 또 다른 컨트롤러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서블릿을 하나만 만들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서블릿이 요청들마다 필요한 컨트롤러를 호출하는 구조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가 지금 여기서는 컨트롤러라고만 써져 있지만 실제로 컨트롤러와 서비스 레이어와 그 다음에 퍼시스턴스 레이어 이렇게 또 세 개로 나누어져서 퍼시스트 레이어가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할 거고요. 서비스를 구성을 할 거고요. 컨트롤링을 해서 여기서 모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얘가 뷰로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뷰에서 만들어진 게 리스판스로 내려갈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게 스프링이라고 하는 저희가 나중에 공부하게 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표준 프레임워크로 그 채택을 한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런 델리게이션 패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직접 만들다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설명을 조금만 한 페이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3일 동안 하게 될 내용이 이 내용을 하게 될 건데요. 컨트롤러, 비즈니스 레이어, 퍼시스턴스 레이어, 프리젠테이션 레이어.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를 쉽게 뷰. 그 다음에 모델 클래스 다른 말로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들 잘 봐주시고요. 뷰, 프리젠테이션, 모델, 도메인, 그 다음에 서블릿 클래스, 컨트롤러, 비즈니스 레이어, 퍼시스턴스 레이어. 그러니까 컨트롤러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전체를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좁은 의미의 컨트롤러, 그 다음에 서비스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퍼시스턴스 레이어 이렇게 나눕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는 VO, Value Object, 모델 클래스, 도메인이라고도 부르고요. JSP, Presentation Layer, 뷰를 담당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VO, 도메인, 모델 클래스, JSP, Presentation, View, 서블릿 클래스, 컨트롤러, 서비스, 비즈니스 레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비스 레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 DAO 클래스, 퍼시스턴스 레이어 혹은 리파지토리 레이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모델과 뷰, 컨트롤러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게 될 클래스가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컨트롤러 클래스, 무슨 서비스 클래스, 무슨 DAO 클래스 이렇게 만들 거예요. DAO부터 설명을 드리면 DAO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크루드 작업을 할 겁니다. 크루드,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약자. 첫 글자입니다. 첫 글자. create는 생성하다이기 때문에 insert, SQL의 insert를 얘기하고요. read, 읽어드리다, SQL select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update, delete는 말 그대로 그 SQL에서 update와 delete. 이렇게 네 가지 작업. insert, select, update, delete 작업을 처리하는 SQL 쿼리를 실행하는 클래스가 DAO 클래스예요. 서비스 클래스는 이 DAO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그 구매라고 하는 요청을 예로 들었었죠.
구매라고 하게 되면 크루드 작업이 SQL 쿼리 작업이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DAO라고 하는 클래스는 뭐냐면 요 유저 테이블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를 해주는 클래스. 그 다음에 음식점이라고 하는 클래스만 테이블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를 해주는 클래스. 그 다음에 뭐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를 해주는 클래스. 이게 DAO 클래스예요. 이게 DAO 클래스고, 그럼 음식 주문이라고 하는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이게 서비스가 되는 거죠. 주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유저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음식점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주문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서비스 클래스의 개념이에요. 서비스 클래스는 여러 가지 DAO 클래스들을 이용을 해서 유저 DAO 클래스, 음식점 DAO 클래스, 주문 DAO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주문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그 흐름. 결제 처리까지. 제일 처음에 뭐 유저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음식점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주문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최종적으로 뭐 결제 테이블까지 업데이트하겠다. 그런 순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그런 순서를 정의하는 클래스가 서비스 클래스예요. 서비스 클래스. 그러면 요청이 서비스를 호출하고 요청은 서비스를 호출하고요. 서비스는 DA를 호출하고요. DAO 결과가 성공이면 서비스가 서블릿한테 나 성공했어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서블릿은 JSP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흐름 이해되십니까? 자, 위쪽에 있는 그림과 아까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리퀘스트가 오고요. 컨트롤러는요.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호출을 해요. 이게 메서드 호출이에요. 메서드 호출. 컨트롤러가 메서드를 호출하면 서비스는요. DAO를 호출을 해요. DAO는 데이터베이스를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크루드 작업을 해요. 그럼 그 결과가 오겠죠. 그 결과를 전달받으면 서비스가 하나의 서비스가 완성이 돼요. 음식 주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완성이 돼요. 서비스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저 테이블 DAO 이용하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다음 음식점 테이블 DAO 메서드 호출하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주문 테이블 호출하면 또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여러 개의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의 서비스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서비스 결과가 컨트롤러로 간단 말이에요. 리턴, 그러니까 아래쪽은 리턴이에요. 리턴. 위쪽은 메서드 호출, 아래쪽은 그 메서드의 리턴. 그래서 리턴을 받으면 뷰를 만들어서 뷰가 리스판스를 보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말로 설명한 게 이겁니다. 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어려워지시나요? 네.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할 거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네,